오늘의 제목, 나이가 들면 왜 배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배우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까요? 사실 배운다는 건 누구에게나 원래부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 접하는 것을 익힌다는 건 나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어색하고 낯선 감각을 동반하지요. 하지만 배우는 그 자체는 아주 큰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운다는 건 곧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과 소통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대화, 그들과의 감정 교류, 그들과의 새로운 지식 교환은 나를 더욱 깊고 더욱 넓은 세계로, 때로는 더 젊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배운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기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배움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배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일상과 그리 급박하게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을 위해서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의무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겼기에 무조건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들면 꼭 배우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게끔 느껴진답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조용히 피어납니다. 굳이 내가 이걸 꼭 알아야 할까? 맞습니다. 절박함이 사라진 곳에는 자연스럽게 동기부여도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우는 것은 꼭 생존의 도구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운다는 건 곧 자신보다 뛰어난 분들과의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익힌다는 것은 곧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이자 새로운 공감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며, 이것은 관계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다리이자 연결고리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면 세상은 조금씩 나로부터 낯설게 변하게 되며 사람들은 점점 더 타인처럼 어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녀와도, 친구와도, 더 나아가 사회와도 어색한 거리가 생기지요. 그래서 배움은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까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욱 정서적 위안이 되어주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인간은 자신이 잘 못하거나 익숙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기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예 모르는 세계에는 처음부터 발을 들이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라는 심리가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아예 애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막상 그 내용이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해서가 아니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제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요. 뭘 해도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고 피로감은 빨리 오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는 나이가 들면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나 배우는 데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자 기쁨 아닐까요? 그 배움이 생활의 즐거움이자 기쁨이 되고 내가 배우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기특하게 느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배움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건 우리가 배움을 통해 느끼는 기쁨은 뇌에서 실제로 쾌락 호르몬으로 보상된다는 사실입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뇌의 보상체계는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갖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전했을 때 작지만 확실한 기쁨과 만족, 그리고 즐거움을 선물해줍니다. 즉, 내가 어제보다 더 나아졌고 더 발전했다는 그 기분, 그것만으로도 인간은 살아있다는 감각을, 더 나아가 젊어졌다는 감정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 배운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품격 있는 선물이자 삶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젊은 시절의 배움은 어쩌면 해야만 해서 하는 의무적 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후의 배움은 하고 싶어서 하는 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노후의 삶의 핵심이랍니다.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는 배움은 그 자체로 이미 성숙한 삶의 표현이자 자존감을 부여하며 의미 있는 삶의 한 가지 방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납니다. 모든 걸 따라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며 또한 심한 부작용도 발생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모르지? 다들 잘만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뒤처졌지? 이런 비교는 우리의 의욕마저 위축시키고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마저 꺾어버립니다. 그러니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내가 꼭 해봐야겠다 싶은 한두 가지만 딱 정해서 그걸 천천히 내 방식대로 익히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의 배움은 결코 경쟁이 아니랍니다. 그저 나의 삶을 좀 더 생기 있게,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의 예술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세상과 더 많은 연결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분위기나 감정, 감각 정도는 어느 정도 맞춰주는 기술도 사실 필요하답니다. 내가 배우려는 것이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분을 이해하는 감정적 배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어린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화는 단숨에 더 따뜻해지며 그 관계는 한층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배움은 단지 학문이나 기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정의 문법,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시선적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스스로 가꾸는 기쁨을 배워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제보다 더 나아진 나 자신을 마주하는 데 있다. 결국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또한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자유로운 배움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한 배움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배움, 그것이 우리 삶에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자 내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즐겁게 배워봅시다. 스트레스가 될 정도의 배움이 아니라 더 젊어지고 더 기쁘고 행복하기 위한 배움입니다. 나이 들어서의 배움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우리들의 특권이랍니다. 감사합니다.